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손님 동서가 한 명 있어요. 나이는 57세이고 아주버니는 60세인데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요양 중이시죠. 형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친구가 형님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다면서 구순이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동서, 희소식이네. 네, 형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휘철이는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그대로 있나? 글쎄요. 뭐하고 사는지 통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한 통도 없고요. 무슨 일은 하긴 하겠죠. 나가서 산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러자 무슨 좋은 일이라고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나. 우리 진규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아직까지 취직을 못해서 요새 취업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네. 그러게요. 빨리 취업을 하든 뭘 하든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희소식이 뭐예요? 그게 말일세. 우리 진규가 글쎄 대학교 졸업도 하기도 전에 취직을 했어. 그랬어요? 축하해요, 형님. 어디로 취직을 했어요? 그게 회사명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시내에 있는 회사라네. 사무직이야. 나도 이젠 한시름을 놓았네. 자식이 대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업을 딱 해놓아야 안심이 안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진규가 들어간 회사도 대기업 못지않다고 그러는구만.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진규가 착한 애라서 돈벌이도 빨리 하고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랑 형님들도 우리 진규에게 왜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냈냐고 무시하지 않았어? 참 모르는 소리를 했던 거지. 또 시작이었어요. 무슨 놈의 자격지심이 그리 더 많은 건지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듣는 저도 지겹기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진규가 잘 됐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쉽게 잊어버릴 일인가? 휘철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어도 우리 친구보다 더 나은 게 뭔가? 뜬금없이 또 자기 아들과 내 아들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왜 자꾸 진규랑 휘철이랑 비교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거기서 탑을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꼴찌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꼴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우리 희철이가 꼴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희철이도 얼른 정신이나 차려서 제 밥벌이를 했으면 좋겠네. 형님, 진규가 취업을 해서 축하를 할 일이긴 한데요. 그런다고 희철이를 걱정하지는 말아요. 자기 일은 알아서 잘하는 애예요. 동서는 몰라서 그래. 우리 진규는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어디 놀러 한 번을 안 갔네. 내가 영어회 학원이랑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다닌다길래 얼마나 학원비도 많이 대준 줄 아나? 휘철이는 방학 때만 되면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서 공부도 않고 돌아다녔잖아.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다니면 취업이 쉽게 되겠어? 형님의 말을 듣자 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전히 제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그랬어요. 형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진규가 고시나 합격한 줄 알겠네요. 남의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다니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동서, 말 그렇게 하지 말게. 내가 모를 줄 아나? 우리 진규가 공부를 잘한다고 키껏 자랑을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갔다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얼만 한마디씩 했나? 그리고 진규 아빠도 그랬지 않은가? 우리 애들이 머리는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아서 더럽게 나쁘다고 말이야.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이만 끊어야겠어요. 암튼 우리 친구도 취업도 했으니까 내가 한상 차릴라네. 돌아온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와. 네, 그럴게요. 하여간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아들 취업 자랑 좀 한없이 하려고 잔치를 한다니. 가서 장단을 적당히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형님은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공장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모에서 주방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평생 동안 제 밥벌이도 못하시고 무능하게 살아오다가 급기야는 간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 중이라서 혼자서 고생하는 형님을 다들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웬만하면 형님 앞에서 잘난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랑 같은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남이었던 아주버님도 비교적 잘난 제 남편을 늘 견제해 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방 2칸짜리 집에 장남이라며 방 하나를 주고 학원이다 뭐다 해서 다 뒷바라지를 해줬건만 대학에는 삼수를 해서도 떨어진 반면에 남편은 늘 학교에서 학업 우수상을 배달하기 바빴어요. 실질적인 장남 노릇은 제 남편이 다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런지 늘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돈 쓸 일도 티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늘 명절 때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아주버니 형님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곤 했습니다. 상정이 따로 없더라고요. 누가 형님과 아주버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를 하나,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를 하나,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입이 쭉 나와서는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였어요. 아주버니가 돈을 잘 못 버시고 힘들게 사는 것을 알아서 저나 남편이나 시누이들도 돈 들 일 있으면 그냥 알아서 우리들끼리 해결했어요. 아예 바라지도 않았기에 불만도 없었고요. 오히려 시집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저나 감싸주기 바빴어요. 가진 게 없고 나눌 게 없어서 불편한 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 딸이 공부를 잘했어도 자랑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딸처럼 잘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제 둘째 아들을 우습게 보더니 참 웃기더라고요.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며 웃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드디어 주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식구들까지 형님 집에 모두 다 모였어요. 제 둘째 아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왔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알고 왔니? 큰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제 아들을 보자 아주버니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는 졸업은 했냐?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뭐 했냐?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뭔 소리야?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을까봐?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형님이 다짜고짜로 그랬어요.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요새는 취업도 못하면 졸업도 못한다고 우리 진규가 그랬어요. 취업하기가 보통 쉬운 줄 아세요? 그러자 중학교 교사인 제 딸이 얼척이 없어서 제 아들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큰엄마, 휘철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졸업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휘철이가 취업을 안 했다니요. 그러자 비웃듯이 형님이 묻더라고요. 취업을 했으면 했다고 말했을 거다니요. 지금 어디로 다니냐? 그러자 휘철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에이, 그놈마 아들만 취업했을까 봐요. 나를 너무 무시하신다. 허허. 그러자 신우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옳게 진규가 얼마나 좋은 곳에 취직을 했길래 한턱을 쏜다고 그래요? 진규야, 너 회사 이름이 뭐냐? 그러자 진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올드 커뮤니티 템즈인데요. 꽤 큰 회사예요. 언제 한번 저희 회사로 놀러오세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 말에 휘철이가 진규를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뭐? 올드 커뮤니티 템즈가 맞아? 네, 형, 맞아요. 그거 압구정에 있는데. 어? 형도 알아요? 맞아요. 그러자 형님이 휘철이에게 그랬어요. 큰 회사라 너도 아는구나. 너도 그 회사에 관심이 있냐? 아, 아니요. 관심 있다기보다요. 그게. 그러자 또 형님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자랑질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 설아. 너는 거긴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진규가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이나 아냐?
너는 나이에도 걸려서 안 될 거다. 너는 사립대이지만 진규는 4년제 국립대인데 비교가 되겠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진규가 공부를 잘해서 4년제 국립대에 입학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입학했지. 그럼 뭘로 입학을 했겠나? 수능도 안 치르고 취약계층 전형으로 들어간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진짜 모른 줄 알고 해도 너무하시네. 멋이 어째? 동서, 말 다 했어? 배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솔직히 말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아주버니와 진규만이 우쭐해하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질이 소리를 듣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들 하나가 국립대 입학을 하게 되자 잔치를 벌리고 난리더니 이제 와서는 취업을 했다며 내 아들을 무시하고 지랄이라니. 그때 휘철이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그놈마, 잠시만요. 제가 진규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진규가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너도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냐? 행여나 그 회사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자 휘철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큰엄마, 그 회사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세요. 진규가 좀 순진한 구석이 있네. 그러자 제 아들을 잡아 죽일 듯이 눈을 뿌라리며 형님이 휘철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네가 뭔데 진규한테 순진하다고 하냐? 저요? 제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웃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진규가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했어요. 형, 내가 아직 우리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데나 대놓고 사기치지 마요. 바로 들통날리를 왜 해요? 짜증나네. 감히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형한테 말투부터가 형님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휘철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가 싶더니 그랬어요. 네, 정 실장님. 이번에 정식 사원 공고 냈었어요? 아, 정식 직원이 아니라 콜센터의 상담사 임시 직원을 뽑았다고요? 미안하지만 내일 출근을 해서 이번에 뽑은 임시 직원 중에 서진규라는 직원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직원은 바로 해고해 주세요.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는 것은 형님과 아주버니와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휘철이가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그랬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인 상담사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제가 해고하라고 했으니까 큰엄마가 한턱을 쏘실 이유도 없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예상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다 된 형님이 제게 직접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해댔습니다. 미안해, 동서. 진작 말하지 그랬어. 하도 동서가 휘철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백수건달로 산 줄 알았잖아. 형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진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모양이에요? 정기로 수능 봐서 입학한 다른 친구들보다 기초 수학 실력이 부족하니까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쓴 건 이해를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라는 특혜로 입학한 게 자랑이에요. 학점도 밑바닥이라던데 휘철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났겠어요? 정말 웃겼어요. 임시직 상담사에 합격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설레발을 떨었다니요. 그런데도 급 태세 전환해서 휘철이에게 가서 자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휘철이가 형님한테 그랬다네요. 그놈마,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서 잘 아는데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작은 회사예요. 다른 큰 회사 알아보셔야죠. 확실히 선을 그어버린 휘철이의 말에 형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취업을 했다는 소리가 없고 아들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걸 보니 그때 충격이 좀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게 맞나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